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네, 산업기사 2021년 제2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삼상 3선식 복도체 방식의 송전선로를 삼상 3선식 단도체 방식 송전선로와 비교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단도체의 단면적은 복도체 방식 소선의 단면적 합과 같은 것으로 한다. 자, 이 문제는 복도체의 장점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복도체는 뭐냐면 우리가 전력을 송전할 때 한 상의 전력을 그냥 한 가닥의 선으로 송전하는 방식이 있고요. 한 상의 전력을 두 가닥 이상의 전선으로 송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한 상의 전력을 한 가닥으로 송전하는 방식을 단도체 방식, 한 상의 전력을 두 가닥 이상의 전선으로 송전하는 방식을 복도체 방식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 문제는 복도체 방식의 장점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했죠. 복도체 방식의 장점은 선로의 인덕턴스 감소, 정정 용량 증가, 코로나 개시 전압 상승, 선로의 송전 용량 증가, 안정도가 증가합니다. 이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 있는 게 4번에 있네요. 전선의 인덕턴스 감소, 정정 용량 증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복도체 방식의 장점, 요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차단기에서 요렇게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예, 이거는 암기하는 문제예요. 그죠? 요거는 차단기의 동작 책무라고 합니다. 요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요게 O가 오픈의 약자거든요. 오픈. 자, 차단기가 오픈 되면은 차단하는 거죠. 그죠? 예, 차단. 그래서 오픈이 차단. 그리고 요 C는 클로즈. 클로즈는 뭐예요? 닫는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이 선이 클로즈, 닫히면 연결되는 거죠. 예, 그래서 C는 투입, 전원이 투입된다. 그래서 투입 동작. C는 차단 동작. 그 다음에 CO는 투입 동작 직후 차단. 예, 요런 내용을 나타내는 건데, 요게 차단기 동작 책무는 뭐냐면 차단하고 투입 후 차단, 또 투입 후 차단 할 때에 이 중간에서의 그 동작 시간을 규정으로 나타낸 것을 차단기 동작 책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차단기 동작 책무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요. 요 문제에서 나온 건 여기죠. 가포, 일반형 가포. 그래서 요 시간을 규정으로 나타낸 게 차단기 동작 책무입니다. 요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단기에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차단기 동작 책무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23번 어떤 건물에서 총 설비 부하 용량이 400kW, 수용률이 0.5라면 변압기 용량은 최소 몇 kVA/로 하여야 하는가? 단 설비 부하의 종합용률은 0.8이다. 변압기 용량 구하라는 문제네요. 수용률을 주고 변압기 용량 구하는 문제는 부하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의 역률을 나눕니다. 자, 부하 용량 문제에서 400kW 줬네요. 그래서 400kW 곱하기 수용률 0.5 나누기 역률 0.8 하면 이때 변압기 용량은 250kVA/다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역률이 적용될 때는 여기 부하 설비 용량이 킬로와트 단위를 줬을 때 적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하 용량을 킬로와트가 아니라 킬로볼트 암페어로 줬다, 그러면 역률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요 구분하셔야 돼요. 자, 요거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다음 중 조상 설비가 아닌 것은, 답은 3번 상순 표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조상 설비, 위상을 조절하는 설비를 조상 설비라고 합니다. 자, 진상 콘덴서는 전류의 위상을 빠르게 해주는 장치예요. 이것도 위상을 조정하는 장치죠. 그죠? 블로 리액터는 전류의 위상을 느리게 해줍니다. 이것도 위상을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동기조상기는 동기 전동기를 이용해서 위상을 조정하는 장치예요. 이건 역시 위상을 조정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다 조상 설비에 들어가고요. 상순 표시기는 조상 설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상순 표시기는 전원의 위상이 특정 값에 도달하는 순서를 표시하는 장치로 조상 설비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상 설비가 아닌 건 3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5번 주 변압기 등에서 발생하는 제5고조파를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고조파 나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직렬 리액터 나와야죠. 직렬 리액터가 5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장치입니다. 자, 그러면 직렬 리액터를 찾으면 전력용 콘덴서에 직렬 리액터를 연결한다. 1번에 있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제5고조파 제거, 직렬 리액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6번 1000kVA 역률이 80%의 부하를 갖는 변전소에 2000kVA의 콘덴서를 설치하여 역률을 개선하면 변압기에 걸리는 부하는 몇 kVA인가? 자, 변압기에 걸리는 부하 kVA 피상전력이죠. 피상전력을 구해라. 이런 문제인데, 자, 우선 콘덴서가 하는 역할부터 알아볼까요? 콘덴서는 그 전력의 무효전력을 줄여줌으로써 역률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삼각형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찾으면 우선 콘덴서 용량 구하는 공식 이렇게 구하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우선 1000kVA 요거 뭐죠? kVA 피상전력이죠. 삼각형을 이용해서 전력을 나타낼 때 피상전력은 요 빗변에 해당하고요. 여기서 또 역률이 80%라고 했죠. 역률은 코사인 세타입니다. 여기서의 이 세타가 여기에 사이각 세타예요. 자,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에요. 빗변 피상전력 분의 밑변은 유효전력입니다. 얘가 몇이라고요? 0.8. 여기서 우린 피상전력이 1000kVA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 역률을 알고 피상전력을 알아요. 그 유효전력 구할 수 있죠. 피상전력 넘어가서 곱해주면 유효전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8에다가 1000 곱해주면 유효전력은 8000kW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무효전력은 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죠.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피상전력 분의 무효전력입니다.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사인 세타는 0.6이 되겠죠. 여기서도 피상전력을 알고 사인 세타 값을 알아요. 그럼 피상전력 넘겨서 곱해주면 무효전력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효전력 값 만에다가 0.6 곱해주면 6000kW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삼각형의 세 변의 크기를 구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죠? 변압기 설치된 후에 변압기에 걸리는 부하 피상전력 물어봤습니다. 피상전력. 자, 그러면 우선 콘덴서를 설치해야 되겠죠. 콘덴서는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무효전력을 줄여줌으로 인해서 역률을 개선하는 겁니다. 자, 콘덴서 2000kVA입니다. 그러면 무효전력 6000에서 콘덴서 용량만큼을 줄여요. 얼마큼? 2000kVA만큼 줄입니다. 그러면 삼각형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그리고 남은 무효전력은 4000kVA가 남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 뭘 구해야 된다고요? 피상전력. 피상전력은 요 빗변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변이 8000이고 높이가 4000일 때 피상전력. 요 어떻게 구하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밑변의 제곱, 즉 유효전력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 무효전력의 제곱에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피상전력 값이 나오죠. 요게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그래서 요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8940.29kVA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약 9000kVA다라고 봐도 되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콘덴서 문제 해결하는데, 콘덴서 문제는 우선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놓고 피상, 유효, 무효 전력을 그려놓은 다음에 알아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찾으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 연습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예, 요거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7번 송전계통의 안정도를 증진시키는 방법은 요거 암기사항입니다. 송전계통 안정도 향상 방법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 보면 조상 설비를 설치한다. 동기조상기 설치 등 중간 조산 방식을 채용한다. 동기조상기 조상 설비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정도를 증진시키는 방법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8번 한류 리액터의 사용 목적은 한류 리액터는 단락전류를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 암기사항이겠죠? 그래서 답은 2번 단락전류 제한이 되겠습니다. 29번 피레기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답은 2번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높을 것. 피레기의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낮아야 돼요.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피레기 구비 조건 요거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요거 설명 좀 해드리면, 자, 여기서 얘기하는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라는 건 뭐냐면 피레기는 변압기 1차 측에 이렇게 설치가 되죠. 네, 이렇게 설치돼서 땅으로 접지가 됩니다.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 일상생활에서, 즉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일상에서 방전되는 전압, 방전을 시작하는 전압, 방전 개시 전압이죠. 이 전압은 높은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전압이 조금 올라갔어요. 근데 얘가 일상에서의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이 낮으면 요거 조금 올라간 이 전압을 가지고 이거 사고 아니야? 하고 방전을 개시합니다. 그러면 이거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방전을 했죠? 그러면 이 전압이 땅이랑 연결이 돼요. 그럼 이거 무슨 사고? 지락사고. 예,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은 높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낮을 것. 이건 무슨 뜻이냐면 충격을 받았을 때의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이에요. 충격. 외부에서 뭐 낙뢰를 맞아서 여기 전압이 상승했습니다. 이걸 이제 이상전압이라고 하죠. 이 전압은 빨리 대지로 방전을 시켜야 돼요. 이거 하는 역할이 피레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개시하는 전압이 높아서 방전을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이 길어지면 그 시간 동안 다른 장치들이 이 높은 전압에 의해서 피해를 받겠죠. 그래서 충격을 받고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은 낮은 게 좋습니다. 바로 방전을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이고요. 속류 차단 능력이 클 것. 속류는 뭐냐면 방전을 할 때 계속 흐르는 전류, 즉 방전을 할 때 피레기에 흐르는 전류를 속류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방전을 시작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고가 해결이 됐어요. 그럼 얘는 자동으로 차단이 돼야 되겠죠. 이 전류가 차단이 돼야 돼요. 네, 왜냐? 정상인데도 전류가 이어져 있으면 이것 또한 지락사고입니다. 그래서 속류를 차단, 정상적으로 전압이 돌아왔을 때 속류를 차단하는 능력은 클 것. 그리고 제한 전압이 낮을 것. 제한 전압은 뭐냐면 방전이 되고 있을 때, 피레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이게 왜 낮아야 되냐면 요거를 이제 회로로 나타내면 이게 대지와 연결이 됐죠. 변압기도 대지와 연결해서 접지를 하죠. 이 상황을 회로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요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즉 피레기와 변압기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피레기의 전압이, 단자에 걸리는 전압이 크잖아요. 그럼 이 전압이 변압기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변압기에도 똑같이 걸립니다. 왜냐? 병렬에서는 전압이 일정하니까. 그래서 이 전압은 낮은 게 좋아요. 그래야 방전할 때 변압기에 걸리는 전압도 그만큼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한 전압은 낮은 게 좋다. 그리고 방전 내량은 충분할 것. 예, 뭐 당연한 거겠죠. 예, 방전 내량, 방전할 수 있는 그 양은 충분한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이게 피레기의 구비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실기에서도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요거 암기하고 넘어갈게요. 구비 조건이 아닌 건 2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다음 가로에 알맞은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인데 내용을 보면 선로의 전압을 2배 승합할 경우 공급 전력은 승합전의 몇 배로 되고 선로 손실은 승합전의 몇 배로 되는가. 자, 우선 공급 전력, 요거는 전력 손실률로 알 수가 있는데요. 전력 손실률은 그 선로의 전력, 공급 전력분의 전력 손실로 구합니다. 요 공식은, 전력 손실 공식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공급 전력을 나눈 거예요. 이 P를 나눈 거죠. 그럼 얘랑 얘랑 이렇게 약분 되겠죠?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전압을 2배로 올린대요. 그러면 2V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는 4V의 제곱입니다. 즉, 요 분모가 4배가 돼요. 그러면 이 공급 전력의 4배가 돼야 식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전력 손실률에서 전압을 2배 승합하면 공급 전력 P는 4P, 즉 4배가 된다. 4배가 되고 전력 손실 공식에서 보면 되겠죠. 여기서 전압을 2배 상승하면 얘가 4배가 돼요. 그죠? 여기 4배. 분모가 4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전력 손실인데 4분의 1의 전력 손실이 되겠죠. 4배가 되면. 그죠? 그래서 전력 손실의 4분의 1배가 된다. 그래서 전력 손실의 승합전에 4분의 1배가 된다. 전력 손실은. 요 내용이 이해가 좀 어렵다 하면 요거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전압을 2배로 승합할 경우 공급 전력은 4배, 선로 손실은 4분의 1배가 된다. 요거 암기, 요 내용이 좀 어려우시다면 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1번 송전선로에서 오프셋을 하는 가장 알맞는 것은 오프셋은 뭘까요? 오프셋. 자, 철탑을 보면 이렇게 만들어 놓죠. 여기다가 이제 전력선을 이렇게 거는데 여기다 전력선을 걸어요. 근데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보면 이렇게 예, 다 튀어나오는 부분이 차이가 있죠. 요렇게 차이를 만들어 놓는 걸 오프셋이라고 합니다. 오프셋. 요 오프셋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 어떤 이유에서 전력선이 출렁 해가지고 이제 아랫선이 위에선이 달 만큼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때 요 전력선을 가설할 때 요렇게 일렬로 가설하면 요 아래에 있는 게 위에 선과 붙겠지요. 그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단락사고라고 합니다. 산끼리 짧게 붙는 사고를 단락사고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차이를 둬서 가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셋을 하는 가장 알맞는 이유는 단락 방지가 되겠습니다. 네, 단락 방지. 자, 이것도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죠.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2번 삼상 송전선로의 선간전압이 100kV, 기준 용량이 1000kVA일 때 일선당 선로 임피던스 150A를 퍼센트 임피던스로 환산하면 몇 %인가? 자,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는 문제지요.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은 10V제곱분의 PZ. 요게 이제 선간전압이 되고요. 요게 이제 용량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공식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전력 용량이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가 적용돼야 되고 전압은 킬로볼트 단위가 적용돼야 돼요. 우리 지금까지의 공식은 기본 단위인 뭐 볼트, 암페어, 옴 이런 것만 적용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공식은 용량이 킬로볼트 암페어, 그 다음에 전압은 킬로볼트가 적용돼야 된다는 거, 요거 체크해 두시고요. 요 공식에 이제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적용하면 요거 용량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고맙게도 1000kV 암페어로 줬네요. 그럼 1000kV 암페어 곱하기 요거 임피던스 값이죠. 155옴 나누기 10 곱하기 전압의 제곱. 전압 킬로볼트 단위라고 했습니다. 근데 고맙게도 문제에서 또 전압을 킬로볼트 단위로 줬네요. 그래서 100의 제곱 적용해서 공원용 계산기 누르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1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요거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는 중요한 공식이니까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거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3번 배전전압, 배전거리 및 전력 손실이 같다는 조건에서 단상 2선식 전기 방식의 전선의 총 중량을 100%라 할 때 삼상 3선식 전기 방식은 몇 %인가? 전선의 총 중량, 전선의 무게예요. 단상 2선식으로 할 때 배전전압이나 거리나 전력 손실이 다 같다는 조건에서 이 2선식을 삼상 3선식으로 바꿨을 때 전선은 몇 %나 들어가겠느냐. 어떤 걸 기준으로? 단상 2선식을 기준으로 할 때. 요것도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전선 소요량 단상 2선식을 100%로 할 때 단상 3선식은 37.5% 들어가고요. 삼상 3선식은 75%의 전선의 중량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물어본 거 뭐예요? 삼상 3선식이죠? 그래서 75%,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단상 2선식보다 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전선이. 그래서 답은 3번. 요것도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4번 배전선의 부하가 균등하게 분포되었을 때 배전선 말단에서의 전압 강하는 전부하가 집중적으로 배전선 말단에 연결되어 있을 때 몇 %인가? 자, 요런 내용이죠. 요거는 전압 강하를 우선 알아야 되는데요. 전압 강하는 이겁니다. 보내주는 전압을 뭐라고 하죠? 송전단이라고 하죠. 송전단. 받는 전압을 수전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송전단에서 100V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수전단에서 전압을 체크해 보니까 여기서의 전압은 90V입니다. 그러면 10V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중간에 있는 거죠. 수전단 받아 쓰는 입장에서는 10V 떨어뜨려서 받은 거예요. 여기서의 요 떨어진 10V를 우리는 전압 강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 자, 요런 내용이에요. 요렇게. 부하 말단에 모든 부하를 설치했어요. 모든 부하를 여기다 설치했을 때, 여기서의 발생하는 전압 강하를 100%라고 하면, 이 부하를 이 선로에 균등하게 이렇게 분포해 놓으면, 이때의 전압 강하는 부하 말단의 모든 부하를 연결했을 때 몇 %가 되겠느냐, 이제 이걸 물어본 거예요. 몇 %냐면 50%입니다. 50%.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하 말단의 모든 부하를 연결했을 때 전압 강하가 100V라고 하면 이 부하를 이렇게 균등하게 이렇게 분포해 놓잖아요. 그러면 전압 강하는 50V로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50V로. 이걸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100V를 보내줬는데 여기에 부하 말단의 모든 부하를 연결해 놨을 때는 여기서 90V가 측정이 됐어요. 즉 전압 강하가 몇 V예요? 10V죠. 이때 이 부하를 나눠 가지고 균등하게 이렇게 연결해 놨더니 여기에 95V가 측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전압 강하가 5V로 낮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100%로 봤을 때 부하를 균등하게 이렇게 분포해 놓으면 전압 강하는 50%로 줄어든다 하는 그런 내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50% 2번이 되겠습니다. 요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요거 50%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답은 2분의 1이다. 2분의 1이다. 요렇게도 출제가 되니까 요 내용도 알아두세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5번 배전 계통에서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는 목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자, 전력용 콘덴서 설치하면 어떻게 되죠? 역률이 개선되죠. 역률이 개선되면 전력 손실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력 손실 공식 뭐죠? 30번에서 봤죠? 전압의 제곱에 코사인 세타의 제곱 분의 전력 곱하기 저항. 이게 전력 손실이에요. 전력 손실인데 전력용 콘덴서를 연결하면 역률이 개선되지요? 역률이 개선되면 전력 손실은 감소됩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전력 손실 감소 1번. 요 공식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6번 전선 표면에 공기 절연이 파괴되어 부분적으로 방전을 일으키고 빛과 소리가 나타나는 현상은? 자, 요거는 코로나 현상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현상은 뭐냐면 요게 지금 전력선이에요. 전력선에 이제 전압이 걸려 있겠죠. 이 전압이 여기 외부의 공기의 절연이 파괴되면서 그리고 요 피복의 절연이 파괴되면서 여기에 전압이 외부로 방전하면서 그때 빛이 나고 그때 방전하면서 막 파직파직 이런 소리가 나는 이런 현상을 코로나 현상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현상. 그래서 요 문제는 코로나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7번 보호개전기 동작이 가장 확실한 중성점 접지 방식은 직접 접지 방식이죠. 답은 3번. 자, 보호개전기가 동작이 확실하려면 우선 보호개전기 하는 역할이 뭐죠? 사고가 났을 때 감지하는 역할을 하죠. 이게 동작이 확실하려면 감지를 확실하게 하면 돼요. 감지를 확실하게 하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흐르는 전류가, 사고로 인해서 흐르는 전류가 크면 클수록 좋겠죠. 중성점 접지는 이렇게 Y결선에서 중성점을 이렇게 접지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흐르는 지락전류가 크면 클수록 좋아요. 왜냐? 여기에 개전기를 설치했을 때 큰 전류가 흘러야 개전기 동작이 확실하겠지요. 그런데 중간에 여기 뭐 저항이나 뭐 리액턴스 이런 게 설치가 되면 전류 I는 R분의 V예요. 그죠? 저항이나 뭐 리액턴스 뭐 이런 게 설치가 되면 여기 임피던스 집어넣으면 임피던스 값이 커지겠죠? 임피던스 값이 커지면 흐르는 전류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흐르는 전류가 작으면 작아질수록 보호개전기가 감지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걸 다 넣지 않고 연결하지 않고 직접 접지하는 방식이 보호개전기 동작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8번 수력발전소의 취수 방법에 따른 분류로 틀린 것은 이것도 역시 암기하는 문제인데 수력발전소는 낙차를 얻어 발전하는 방식과 유량을 얻어 발전하는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낙차를 얻어 발전하는 방식은 댐식, 수로식, 유역 변경식이 있고요. 유량을 얻어 발전하는 방식은 유입식, 조정지식, 역조정지식, 저수지식, 양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랑 다른 건 3번이 되겠네요.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9번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화력발전소의 열 효율은 발생 전력량을 열량으로 환산한 값과 자, 화력발전소 열 효율 공식 이렇게 구합니다. 근데 여기서 전력량에다가 860을 곱해줬죠? 요게 열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860을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열 효율은 발생 전력량을 열량으로 환산한 값과 이것을 발생하기 위하여 소비된 연료, B가 연료의 양이고요. 그 다음에 연료의 보유 열량, 연료의 양 곱하기 연료의 발열량을 곱하면 전체 연료의 열량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보유 열량, 이 연료의 보유 열량에 대한 B 나눴기 때문에 이제 B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 열량 B를 말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 화력발전 열 효율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문제도 나오니까 요거 공식 암기하고 넘어갈게요. 40번 다음 중 송전계통의 절연 협조에 있어서 절연 레벨이 가장 낮은 기기는 답은 피레기가 되겠습니다. 피레기가 절연 레벨이 가장 낮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외부에서 내습, 즉 충격을 받았을 때 이상전압이 상승하면 바로 방전을 시켜야죠. 그죠? 만약에 전기를 단절할 수 있는 능력, 이 절연 능력이 크면, 절연 레벨이 높으면 방전이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연 레벨이 가장 낮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답은 1번 피레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절연 레벨이 낮은 것부터 쭉 정리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암기해 주시고요. 가장 낮은 절연 레벨은 피레기. 절연 레벨이 가장 높아야 하는 건 선로애자가 되겠죠. 선로애자가 하는 역할은 뭐죠? 전력선에 흐르는 전압이 전력선을 잡고 있는 지지물로 통하지 않게 전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선로애자가 하는 역할이 그냥 절연이에요, 절연. 그래서 선로애자는 절연 레벨, 즉 절연 능력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절연 레벨이 가장 높은 건 선로애자, 가장 낮은 건 피레기가 되겠습니다. 요 내용 암기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21년 제2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났다고 책 덮으면 안 되죠, 그죠? 21번부터 40번까지
쭉 복습 한번 하시고 공부 마무리 짓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